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영어 문장으로 만들기 힘드셨던 분들, 제가 정말 쉽고 간단하게 만드는 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매일 아침 요가를 합니다. 요런 문장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고민하죠.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거 맞나? 하지만 주어 동사부터 차근차근 만들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I do yoga every morning. 정말 간단하게 끝나는데 일단 주어 동사입니다. I do yoga. I do yoga. 저는 요가를 합니다. 누가 무엇을 한다. 일단 이것부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요가를 하다라는 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어두면 나중에 표현을 기억되는 대로 거기 넣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영어 실력을 쌓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요가를 하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내가 방에서 태권도를 한다거나 요가를 한다거나 자기 수련과 관련된 스포츠는요. do를 사용해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가를 하다는 do yoga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연습한다는 느낌의 practice를 사용해서 practice yoga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가장 먼저 I do yoga. 저는 요가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every morning. 어디서 한다거나 언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뒤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핵심이 되는 건 주어 동사예요. 자, 매일 아침은 every morning. 그러면 저 매일 아침 요가예요. I do yoga every morning.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마치 자전거를 탈 때 보조바퀴를 다는 것처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익숙해지고 문장 만드는 실력이 늘어나면 보조바퀴 떼버리듯이 제 설명 듣지 않고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10문장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앞에서부터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식은 죽 먹기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식은 죽 먹기, 우리 속단처럼 쓰는 표현인데요. 영어에서도 비슷한 게 있어요. It's a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이다. 자, 여러분 케이크 한 조각 들어서 먹어보세요. 얼마나 쉬워요. 네, 그 정도로 쉬운 일을 말할 때는요. It's a piece of cake. 영어로 간단한 문장 만들기. 너무 어려운데요. 이게 나는 샤워를 했다.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미니멀 영어와 함께 매일매일 같이 듣고 내가 입으로 따라 말하고 이걸 반복한 겁니다. 그럼 나중에는 여러분들께서 해외여행 가자고 거기서 나보고 간단한 호텔에서 영어하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영어 좀 할 수 있냐고? It's a piece of cake. 그거 식은 죽 먹기지. 너무 쉽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영어에서도 속담 같은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There's no other place like home. 제가 최근에 이거 배운 건데요. 집만한 곳이 없다. 바깥에서 막 돌아다니다 보면 집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자, 식은 죽 먹기. It's a piece of cake. 이런 하나의 덩어리로 하나의 문장을 그대로 기억했다가 나중에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산책가러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로 해볼까요? I'm going for a walk. 자, 여기서 I will이나 I'm going to를 왜 쓰지 않았느냐 라고 할 수 있지만 I will도 물론 맞습니다. 나 산책 갈 거야.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뭔가 결심해서 가야겠다라고 말할 때 보통 쓰는 거고요. 내가 언제 어디로 갈 건지 예약을 해놨거나 아니면 다 정해놨거나 이렇게 확정된 느낌은 be 플러스 ing, 우리가 흔히 하는 진행형을 사용해서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산책 가다 일단 덩어리로 말해보면요. go for a walk. 산책하러 가다 go for a walk. 여기다가 I'm going for a walk. 형태 바꾸면 산책하러 갈 겁니다 라는 미래가 되는 거죠. 이게 아직 어려우신 분들은 I will go for a walk. 일단 이걸로 먼저 시작해 주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 어떤 것이든지 좋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얘기하고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구분하는 것까지 가주시면 더 자세하게, 더 확실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당신을 안아요. 갑자기 길거리에서 재원아 안녕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의심스러운 겁니다. 보통 미드나 영화 보면 파티에서 막 여자 주인공한테 Hi Emily 이렇게 막 인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때 굉장히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Do I know you? 내가 너 알아?
보통은 do you know me를 많이 쓰죠. 너 알아라고 해서 do you know라고 했는데요. 주어만 바꾸면 돼요. do I know? 제가 아나요? you, 당신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심스러우면 do I know you? 내가 너 알아? 그러면 이제 우리 어디서 만났고 우리 같은 초등학교 나왔고 이런 정보들이 나오거나 정말 서운하다 이렇게 하겠죠. 저도 제일 두려운 순간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해서 받았는데 갑자기 재원아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 분명히 뭔가 친한 것 같고 목소리도 좀 아는 것 같은데 이름을 잘 모르겠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거기서 번호가 저장 안 돼 있는데 혹시 이름이 했다가 이제 큰일 나죠. 네. 그런데 여기서 좀 의심스러운 상황 괜찮아요. Do I know you? 제가 당신을 아나요? 이것도 나중에 영화 같은 데 나오니까 꼭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I stayed up all night. 놀다가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다가 뭔가를 하다가 이렇게 잠을 못 잔 상황이 있죠. 그럴 때 stay up 이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깨어있다라는 뜻으로 밤에 자지 않고 계속 깨어있는 걸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 깨어있던 걸 말하는 거니까 stay의 과거형인 stayed. I stayed up. 나 깨어있었어. 그리고 플러스 알파. 시간 표현 all night을 더했죠.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전단지 같은데 all night 블라블라 하면서 나이트클럽 홍보하는 거 요즘에도 가끔씩 보는데요. 밤새도록 매일 밤이 아니라 밤새 저녁 8시, 9시부터 새벽 거의 4, 5시까지 밤 내내 이게 바로 all night이에요.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잠을 자지 않고 밤을 꼬박 새웠다. I stayed up all night. I stayed up all night. 네, 일한다고 아침까지 한숨도 못 자는데 친구가 너 다크서클이 지금 턱 밑까지 내려왔어. 무슨 일이야? I stayed up all night.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면 되겠죠. 내가 뭘 하면서 잠을 못 잤는지.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는 너를 탓하지 않아. 이거는요. I don't blame you. I don't blame you. 나는 뭐뭐 하지 않아. I don't.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나오면 가장 좋습니다. 네, 물론 탓하다, 비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blame, 이 동사를 모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I don't 비난하다 you.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면 영어의 어순이 아주 잘 자리 잡힌 겁니다. 문법으로도 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단어만 습득하면 실력이 훅 오를 수가 있습니다. I don't blame you.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가 되는 이 어순과 문법들은 꼭 우리가 몸으로 막 이게 학창시절 공부처럼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막 세밀한 거 하나하나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냥 뭐뭐 하지 않아 라고 할 때 I don't. 이걸로 시작하더라. 이것만 내가 기억하고 나올 수 있으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겁니다. 널 탓하지 않아. 자, 문장으로 같이 한번 다시 연습해 볼게요. I don't blame you. I don't blame you. 자, 여섯 번째는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I'm proud of you. 그렇죠. 이거 성공 스토리를 다룬 영화에서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Be proud of. 누구누구가 자랑스럽다라는 의미죠. 이 문장은 기억했다가 우리 아들, 딸, 우리 직장 동료 혹은 형제, 자매 모두에게 쓸 수 있습니다. 너가 자랑스럽네. I'm proud of you. 어머니, 저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I'm proud of you. 큰 성공부터 작은 성공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I'm proud of you. 너가 자랑스럽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그거 좋은 기회 같아. 뭔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들어보니까 뭐뭐인 것 같아. That sounds like a great opportunity. That sounds like. 여기까지 한 단어처럼 얘기해 주세요. That sounds like. That sounds like.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뭐뭐처럼 들리다. 뭐뭐인 것 같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그거를 듣고 할 수 있는 리액션입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That sounds like a great opportunity.
좋은 기회, great opportunity. 그래서 붙여서 얘기하면 That sounds like a great opportunit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리액션 표현은요. 뭐 okay, okay, good. 보통 이 정도 한국 사람들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 짧은 거, 뭐 진짜 okay나 you're welcome 같은 것부터 That sounds like a great opportunity. 조금 긴 것까지 이렇게 몇 개 알고 있으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함께 연습해 주세요. 여덟 번째는 우리는 마감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감일을 다가오는데 일하기가 정말 안 되는 겁니다. 막 얘기하다 보니까 못 지키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We're behind on our deadlines.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We are 줄여서 were. 이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뭐뭐이다. 우리는 어떤 상태라는 거를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아직 발음이 조금 힘드신 분들은요. We are 이렇게 따로 해주셔도 되고요. 원어민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빨리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 번씩 얘기하면서 좀 익숙해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were behind on. 이거는 뒤처지다라는 의미로 마감 기한이나 일정에 늦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behind on, 늦어지고 있어요, 뒤처지고 있어요. our deadlines, 우리의 마감 기한을 의미하죠. 약속된 시점까지 일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까지 해주기로 해놓고 1월 2일, 3일, 4일, 5일 점점점 마감 기한이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으니까 친구가 와서 무슨 일이야? 뭐 고민 있어? 우리 있잖아. 마감일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어. We're behind on our deadlines. behind라고 해주셔도 괜찮고요. behind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강세가 뒤에 있다는 겁니다. behind. 여기 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는 원어민에 따라서 be 하는 사람도 있고 버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강세 부분에 팍 신경 써주시면 돼요. We're behind on our deadlines.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휴가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Our vacation is less than a month away. 굉장히 기분 좋은 문장이죠. 자, 사람 주어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our vacation, 우리의 휴가, 이게 주어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주어가 I, you, 철수 이것만 익숙하다라고 하면 나중에 문장이 좀 복잡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휴가가 있는데 휴가가 어쩌고 막 관계대명사 붙이고 너무 복잡할 수 있는데 그냥 our vacation 얘를 주어로 둬볼게요. 그리고 나서 is less than a month away. less than 뭐뭐보다 덜 있다는 거죠. 더 있다는 게 아니라 덜 있다는 겁니다. less than a month 한 달보다 덜 있다는 게 되고요. away는 남은 거리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남은 시간을 좀 비유적으로 설명한다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홈팀이 있으면 away 팀 있죠. 저기 멀리 떨어진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남은 거리 away 5 meters away 하면 5m가 남았다.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시간이 그만큼 남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less than a month away. 시간이 한 달 채 남지 않은 거. 그거를 표현할 수 있겠죠. 다 같이 해볼게요. Our vacation is less than a month away. 휴가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앞으로 휴가 얼마나 안 남았을 때 이 표현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열 번째, 오늘 밤에 영화 보면 어떨까 하는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영화 보자 이게 아니고요. 상대방에게 제안을 부드럽게 전달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I thought maybe we could watch a movie tonight. 이렇게 돌려 말하고 있죠. I thought. 이거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난 이렇게 생각했어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어떤 제안에 자신감을 강하게 이렇게 하자라고 하기보다는 내 생각은 이런데 라고 상대방의 의견도 좀 고려해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maybe 이것도 아마도라는 의미로 부드럽게 제안을 부드럽게 만들고 있고요. We can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데 we could로 바꿔볼게요. can을 could로 바꾸면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되죠. 전부 다 합치면 아주 부드럽게 제안하는 게 됩니다. I thought maybe we could. 우리 뭐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 정도 되고요. Watch a movie tonight. 영화를 보다 watch a movie 오늘 밤 tonight. 오늘 밤에 영화 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전체 문장이 오늘 밤에 우린 영화 볼 수 있어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우리 오늘 밤에 영화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좀 부드럽게 말하면 오늘 밤에 영화 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떨까 내가 좀 생각해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막 진짜 당당하게 뭐 제안하는 상황도 있지만 조금 그럴 때 너무 바쁜데 영화가 너무 같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몸을 베베 꼬면서 I thought maybe we could watch a movie tonigh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퀴즈는 저는 매일 아침 요가를 해요입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이 문장 바로 3초 안에 꺼낼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되는데요. 처음부터 한 번 배우고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반복하고 반복하고 오늘 이 퀴즈가 첫 번째 반복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 하고 나중에 이게 습관되면 어렵지 않거든요. 여러 번 해서 꼭 여러분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